어느 때보다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모처럼 의욕적인 반등으로 마감했지만 미 증시는 약간의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럼 오늘 우리나라 개장에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먼저 로이터 통신의 지난 금요일 마감 브리핑부터 출발합니다. 미국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를 좀 다시 보자는 시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장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요. 근데 지난 주간 며칠 동안 연이은 상승에 비하면은 아주 안정적이고 온건한 숨고르기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주택지표였는데요. 지난 한 주 왜 그랬었죠. 지표가 좋으면 경제지표 가시화, 경제회복세 가시화라 호재다. 지표가 나쁘면 날씨 탓이라고 그냥 버렸었잖아요. 이런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무시했던 그동안의 흐름과 달리 이번에는 왜 다시 보자고 했는지 뭔가 좀 심상치 않았다는 건데요. 진짜로 한번 다시 보실까요? 미국의 1월 주택 매매. 사실 여기 exist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냥 기존 주택 매매라고 하지만 결국은 뉴홈 세일즈 아니면 existing 둘 중에 하나죠. 신규 물량 아니면 이런 이 개인 간의 주택 매매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는 수요로 인한 주택 매매 건수가 요즘에 하도 날씨 탓을 많이 얘기하니까 전월 대비해서 많이 줄었을 것으로, 그래서 예상치를 상당히 낮춰 잡았는데 실제 결과는 462만 건으로 여기에도 못 미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 탓이라고 하기에는 요게 기존 주택 매매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개인 간의 등기 이전을 의미하는데 이사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몇 달 전부터 집 보러 다니고 계약한 다음에도 중도금 치르고 이산 날짜 잡아가지고 그날 이제 은행 대출 맞춰가지고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사죠.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이사 날짜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날씨 탓이라고 보기에는 좀 심상치 않다고 봐야 되겠죠. 프레디 맥의 모기지금리 보시면은요, 파란색이 미국의 가장 제네럴한 형태의 30년물 모기지금리 금리고요. 그 다음에 빨간 선이 15년물인데 보시다시피 1월 중에는 조금 하락 추세에 들어갔던 이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결과는 누가 봐도 날씨 탓이라고 보기에는 좀 찜찜한 항목이 들어있었다. 결국은 모기지 금리하고 모기지 신청 건수 이런 주택지표 둔화랑 연동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날씨 탓은 이번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 폭도 예상보다 많이 부진했었다라는 이 지표의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두 편 모아봤습니다. 뉴에지그룹. 최근에 미 주택 경기 동향은 아무래도 지난 연말에 정점을 찍고 둔화 추세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당분간은 게다가 추가 개선의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올해 금리 인상 기조는 좀 이어질 것으로 테이퍼에 대한 부작용이 이렇게 점쳐지고 있죠.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경제지표와 시장 간의 이 코릴레이션에 대해서는 웨드부시 모간. 최근의 경제지표 일시적인 실망은 날씨 탓이라고 하지만은 추세적인 흐름은 누가 봐도 좀 위축되는 조짐이 있다. 또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막판 매도세에 따라서 마감 직전 2시간 동안의 하락폭이 좀 커졌는데 선물 옵션 만기일 미국의 변동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경제지표 부진을 애써 무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 하방 공격도 만만치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미 증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하락에서 마감을 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반드시 하락 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느냐. 미증시 마감 이후에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건질만한 게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기념사진 하나 보실까요? 우리나라 하는 김중수 총재가 아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이름값이라도 하듯이 진짜 정중앙에 그야말로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에 현호석 부총리는 평소에 좀 약간 샤이한 캐릭터답게 맨 뒤에 계시고요. 성명서 내용 보시죠. 결론이 무엇이냐. 일단은 G20이 GDP 성장률을 2% 이상 상향하는데 공조키로 했다. 이 G20 재무장관 회담 성명서 같은 거는 일종의 외교 문서랑 비슷하기 때문에 문구 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가지는 이 시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행간의 의미를 읽어볼 때 저렇게 GDP 2% 이상이라는 수치와 5개년 계획을 이제 언급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구체적이었다고 봐야 되겠고, 평소에 말잔치로 끝났다고 하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는 그 중에서 이제 핵심 항목이 무엇이었나 이런 게 다시 재해석되기도 하죠.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번 G20 성명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코오퍼레이션입니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도 조세 회피 지역에 대한 이 조사 같은 거 상당히 강화하고 감독 기능도 좀 더 세게 잡고 있는데,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회원국의 탈세를 막기 위한 과세 자동 표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자. 2조 달러의 글로벌 경기 부양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국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좀 챙겨야 될 거 아니겠느냐, 좀 이런 차원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꿈보다 해몽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외신에서는 이 G20 재무장관 회담 성명서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는지 제목을 보실까요? 먼저 AP통신에서는 2조 달러라는 이 어마운트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액수와 개년 동안에 이거를 언급한 것 자체가 좀 구체적인 그 경기 부양 의지가 있다는 거고, 연준이 테이퍼에 나서더라도 ECB도 있고 일본 중앙은행도 있고 돈 풀어줄 곳은 많이 있다. 결국 향후 5년간은 긴축이든 어쨌든 통화정책 기조와는 관계없이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한 베팅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미일 3국 경제수장들의 인터뷰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재무장관 잭 루.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국제금융위기 공동대처라는 이 G20의 역할을 인정할 때 이제는 이머징 국가들도 자체적인 재정개혁을 통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더 이상 우누나에 젖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아소다로. 연준의 양적 완화는 효과가 분명했고, 또 그런 만큼 지금 테이퍼가 나오는 것은 미국의 경제 회복이 긍정적이라는 이 반증이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 자금 유출 우려는 좀 일부 소수의 의견이고, 그냥 그야말로 사이드 이펙트일 뿐이고, 이머징 각국의 자체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 알아서 살아남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의 현호석 경제부총리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연준을 비롯한 각국 통화 정책에 있어서 최소한 서프라이즈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는 매우 좀 오덜리하게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미국이 기침을 하면은 글로벌 증시가 감기 걸린다는 조금 기분 나쁜 표현도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참 달러 패권국의 위상이라는 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실까요? 제넷 옐런 첫 국제회의에 나선 자리였는데, 비둘기파라는 얘기 다 알고 있지만 이 사진이 많은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좀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마켓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컴플레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잘 대처했다. 어떻게? 약간의 강경론으로 연준은 마이 웨이를 간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불확실성 제거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결정한 테이퍼라면 확실한 노선을 타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말 동안에 지금 또 외신을 달구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장중에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논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판단했는데 마침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BBC 뉴스 보시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국제신평사 중에서 사실 3대 기관 중에 가장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외채 등급을 트리플 C 플러스에서 뉴트럴 트리플 C로 강등했고 디폴트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급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향한 건데요. 이제 거의 저기가 끝이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이것도 드디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봐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이 뉴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저도 그냥 정중동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인데요. AFP 통신 보시죠. 결국 유럽연합이든 러시아든 나서긴 나설 텐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캐서린 애쉬턴이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실사는 물론이고 과연 여기 지금 자금 지원해도 되는가, 아니면 이제 지원하면 제대로 살 의지가 있나, 이런 걸 점검하겠다고 했고요. 우크라이나의 조건부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대책을 끌어들이는 거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 키프로스하고 마찬가지로 보는 게 일종의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으로 파악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학습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불확실성 해소, 우크라이나 사태 사실 계엄령까지 내리고 대통령은 나라 밖으로 튀고 이런 사태였는데, 결국 보시다시피 재정 지원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항상 10시 반 개장 후
오전장 10시 반에 중국 증시 개장이 또 한번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을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섀도우 뱅킹 규제하는 것이 사람에 있어서 이제 지방을 빼는 건데 이 지방이 너무 없어도 또 신진대사가 활발하지가 않죠.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뭐 몸이 비대해도 이게 또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데요. 제로 헤지 지금 투자 전문지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셔스 서클이라고 하죠. 악순환 고리에 빠져드는 건가. 이 그래프는요, 중국의 철광석 재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요게 바로 최근 섀도우 뱅킹 규제에 대한 반작용.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리, 철광석 이런 것들을 상품 현물을, 원자재를 팔아치워서 대출 자금을 갚기 위한 자금 마련을 한다. 그러면 왜 악순환이냐? 은행들이 섀도우 뱅킹 규제 때문에 디레버리지, 다시 말하면 대출 자금 만기를 연장을 안 해주든지 뭐 규모를 줄이라고 하든 기업들을 압박하고요. 기업들은 이걸 갚기 위해서 원자재를 팔아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중국 금융기관들의 이 포지션이 또 위축되고 중국 비중이 큰 상품 가격 하락 때문에 중국 내에 또 자산가치 하락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들 금융기관들은 다시 레버지를 강화하고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를 저보다도 중국 당국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사태의 본격적인 이 봄날이 온다면은 상품 시장 반등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커피나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기후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건 빼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 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 국채 금리 10년물 보시죠. 일단 이건 지난 금요일 마감 결과거든요. 앞에서 보신 경제지표가 이제는 더 이상 날씨 탓이 안 통하는 심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일시적으로 또 자금이 몰렸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단기 저점을 같이 확인한 이후 조금 반등의 시동이 걸리다가 약간 한 번 정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미증시 하락을 오늘 우리나라 개장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G20이라는 변수가 주말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요일 날 개장하는, 그러니까 G20 재무장관 회담 이후에 열린 이스라엘 증시는 보시다시피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수요에 따라서 약간 상승폭이 둔화됐을 뿐이지 결국은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다. 우리나라 오늘 지난 금요일 1957포인트까지 올라갔던 반등세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미국 증시 하락을 오늘은 우리도 한번 날씨 탓이라고 무시해봐도 나쁘지 않겠고 개장 상황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자, 이번 주 첫날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나갔습니다.